이번 시간에는 복리이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달리법과 복리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이번 시간에 배울 적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월 이율 10%로 3개월 후에 원리 합계를 보겠습니다. 원리 합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계산. 처음에 넣은 10만원이 3개월 후 원리 합계, 원리율 10%로 이자를 줬을 때 3개월 후에 원리 합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달리법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달리법이라는 것은 처음 주어진 원금에만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도 이자가 계산되는 것을 달리법이라 합니다. 자,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1개월 후, 여기가 2개월 후, 3개월 후라고 합니다. 자, 처음에 10만원을 집어넣겠습니다. 처음에 10만원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집어넣은 10만원은 1개월이 지나면 10만원에다가 더하기 10만원에 10% 이자가 붙습니다. 자, 또 1개월이 지납니다. 또 1개월이 지나면, 자, 처음에 주어진 10만원 더하기 1개월이 지났을 때 주어지는 이자 10만원 곱하기 0.1. 그 다음에 또 1개월이 지났으니까 처음 달리법이라는 것은 처음 원금에만 이자가 계산된다고 했습니다. 처음 원금에만 이자가 10만원 이렇게 계산됩니다. 자, 또 한 달이 지나면 10만원 곱하기 10만원 더하기, 자, 처음에 10만원 곱하기 0.1, 그 다음에 두 번째 달 10만원 곱하기 0.1, 그 다음에 또 한 달 지났으니까 10만원 곱하기 0.1. 이렇게 계산하는 게 달리법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 규칙이 보입니까? 규칙이. 자, 10만원 묶어내면 10만원 1 플러스 0.1. 자, 여기 규칙 보입니까? 10만원 묶어내면 1 플러스 0.1 곱하기 2. 여기서는 10만원 묶어내면 10만원 곱하기 1 플러스 0.1 곱하기 3. 됐습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달리법이라고 합니다. 자, 반면에, 자, 이번에는 복리법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복리법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에 주어진 원리합계, 원금과 이자, 그 원리합계가 다음 기간의 원금이 되는 겁니다. 다음 기간에 원금이 돼서 다시 원금과 이자를 계산하는 것을 복리법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계속 위의 예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1년 후, 1개월 후, 1개월 후, 2개월 후, 자, 3개월 후입니다. 3개월 후. 자, 처음에 10만원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1개월이 딱 지나면 10만원 더하기 10만원 곱하기 0.1. 자, 월 이율 10%니까 10만원 곱하기 0.1이 이자로 주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달리법과 똑같습니다. 자, 이걸 계산하면
10만원 1 플러스 0.1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달리법에서는 10만원에 대해서 처음에 원금 10만원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었지만은 복리법에서는 10만원 원금과 거기에 대한 이자 10만원 곱하기 0.1 10만원 곱하기 0.1 이 전체를 새로운 원금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시 1개월이 지나면 10만원 1 플러스 0.1 더하기 10만원에다가 1 플러스 0.1은 이자의 0.1 이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리법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계산은 여러분 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 플러스 10만원 곱하기 1 플러스 0.1에 곱하기 1 플러스 0.1 10만원 곱하기 1 플러스 0.1 10만원 곱하기 1 플러스 0.1을 묶어내니까 1 플러스 0.1이 다시 달라붙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10만원 곱하기 1 플러스 0.1의 제곱이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3개월 후는 10만원 곱하기 1 플러스 0.1의 세제곱 이렇게 계산됐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여러분 복리법이라고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적금입니다. 적금. 자, 여러분 적금이라는 것은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마다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마다 적립했을 때 그 나중에 원리합계가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2011년 초에 2011년부터 매년 초에 10만원씩 적립을 합니다. 연 이율 5% 복리로 적금을 했을 때, 자, 2020년이면 10년이죠. 2020년 초에는 원리합계가 어떻게 됩니까? 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적금에 관한 원리합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1년 초, 12년, 13년, 자, 여기에 2019년 초, 2020년 여러분 초입니다. 자, 앞에 두 문제를 설명할 때는 한 번씩, 처음에 한 번씩만 넣었습니다. 돈을 처음에 한 번씩 10만원씩 넣었습니다. 10만원씩 넣어서 달리법과 복리법을 계산했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자, 매년 초에 10만원을 넣습니다. 처음에 10만원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2012년 초에 10만원을 입금합니다. 그 다음에 2013년 초에 10만원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 초에 10만원을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 초에 10만원을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총 여러분 10번입니다. 총 10번에 대한 원리합계를 계산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1년에 처음에 넣은 10만원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처음에 넣은 10만원은 2012년 초 1년이 지나면 여러분 10만원 곱하기 1 플러스 0.1 복리법입니다. 매년 초에 10만원 적립하고 0.1이 아니고 0.05가 되겠네요. 0.05. 자, 연율 5% 0.05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넣은 10만원이 1년이 지나면 10만원 곱하기
1 플러스 0.05. 그 다음에 또 1년이 지나면, 자, 복리니까 10만원 곱하기 1 플러스 0.05가 5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속 시간이 여러분 지나갑니다. 그러면 2020년 초에 이 적금은 해지가 되면서 계약이 끝나면서 이제 원금과 이자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넣었던 10만원, 2011년 초에 넣었던 10만원이 12년, 13년, 그 다음에 19년, 2020년 초가 되면은 금액이 여러분 얼마가 됩니까? 10만원 곱하기 1 플러스 0.05의 몇 제곱? 9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2012년 때 지수가 1이고 13년 때 지수가 2였습니다. 2020년이면 지수가 9가 되겠죠. 그래서 10만원 곱하기 1 플러스 0.05의 9제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끝이 아니고 2012년 초에 다시 10만원을 입금합니다. 입금하면 또 1년이 지나면 복리법에 의해서 이자가 붙겠죠. 붙은 금액은 10만원 곱하기 1 플러스 0.05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자, 2020년 초는 10만원 곱하기 1 플러스 0.05의 8제곱이 됩니다. 자, 2013년 초에 10만원 넣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10만원 곱하기 1 플러스 0.05의 7제곱이 됩니다. 자, 계속 쭉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2019년에 초에 10만원 넣겠죠. 2019년 초에 10만원 넣으면, 자, 여러분, 기간이 1년밖에 안 됩니다. 2020년 초에 계약이 끝나는데, 2019년 초에 넣는 10만원은, 여러분, 기간이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만원 곱하기 1 플러스 0.05가 됩니다. 2020년 초에 받을 수 있는 2019년 초에 넣었던 10만원은 2020년 초가 되면은 10만원 곱하기 1 플러스 0.05 이게 다합니다. 자, 2020년 초에 10만원 넣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10만원은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금액들을 다 더하면 우리가 계약이 끝날 때 2020년 초에 받을 수 있는 원리합계의 총합이 되겠습니다. 자, 원리합계의 총합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S는 원리합계 총합 S는 자 10만원 더하기 그 다음에 10만원 곱하기 0.05 그 다음에 10만원 곱하기 1 플러스 0.05의 제곱 더하기 자 점점점 더하기 10만원 곱하기 1 플러스 0.05의 9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무엇의 합입니까?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자, 첫째 항이 10만원이고 공비가 1 플러스 0.05입니다. 그 다음에 항의 수는 10개입니다. 10개. 이렇게 되는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그래서 합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비 1 플러스 0.05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이 10만원 그 다음에 1 플러스 0.05의 항의 개수가 10개 마이너스 1 그래서 등비수열 합공식을 이용하면 원리합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계산해 보겠습니다. 분모가 0.05만 남고 자 10만원 곱하기 자 1.05의 10제곱 자 우리 1.05의 10제곱을 약 1.65로 두겠습니다. 1.65 1 플러스 0.05의 10제곱을 1.65로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면은 곱하기 0.65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여기 약분하면 13이 나옵니다. 13. 그래서 계산하면 약 130만 원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좀 단지 처음 보고 복잡해 보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를 그려서 차근차근 해보면 자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꼭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예제 9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예제 9번은 매달 초에 10만 원을 연이율 6%로 1년 정기 적금을 뒀을 때, 자, 12회 납입 후입니다. 12회 납입 후에 원리 합계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면 이것도 역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를 보니까, 자, 매달 초에 10만 원인데 주어진 게 연이율입니다. 연이율. 자, 매달 초에 10만 원 1년 정기 적금. 그러면 12번을 납입해야 되는데, 그러면 연이율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뭘 알아야 됩니까? 원리율을 알아야 됩니다. 연이율 매달 초에 10만 원씩 12번을 넣는데 주어진 조건이 연이율입니다. 그래서 연이율을 월이율로 바꿔줍니다. 월이율 바꾸는 방법 6% 나누기 12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계산하면은 0.5% 이렇게 되겠죠. 0.5%. 예. 월이율 0.5%입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초입니다. 1월 초. 그 다음에 2월 초, 3월 초, 4월 초, 여기 12월 초 바로 하겠습니다. 자, 11월 초도 하나 적어줍시다. 11월 초. 자, 처음에 10만 원을 넣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10만 원 넣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도 10만 원 넣고, 그 다음에 11번째도 10만 원 넣고, 그 다음 마지막 12번째도 10만 원을 넣습니다. 아까 배운 대로 이 10만 원은 이자가 없는 겁니다. 자, 처음에 넣는 10만 원 1개월이 지나면, 자, 월이율 0.5%입니다. 자, 1개월이 지나면 1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005가 됩니다. 또 1개월이 지나면 10만 원, 자, 복리법이니까 1 플러스 0.005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12개월이 지납니다. 자, 12개월이 지나면 10만원 곱하기 1 플러스 0.005에, 자, 2일 때 지수가 1, 3일 때 지수가 2, 12일 때 지수가 11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2개월 초에 10만원 넣습니다. 그러면 1개월이 지나면 10만원 곱하기 1 플러스 0.005의 1제곱. 자, 그래서 12개월이 지나면 10만원 곱하기 1 플러스 0.005의 10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계속 10만원씩 적금해 오다가, 자, 11개월 차에는 10만원 넣으면은, 11개월 초에 10만원 넣으면은 12개월 초까지 1개월이 지나서 10만원 곱하기 1 플러스 0.005가 됩니다. 자, 마지막에 10만원에 대한 12월 초에 넣은 10만원은 이자가 붙지 않고 10만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원리합계 S를 적어 보겠습니다. 원리합계 S를 적어 보면은, 자, 처음에 10만원 더하기, 그 다음에 10만원 곱하기 1 플러스 0.005, 그 다음에 점점점, 제일 마지막 항이 얼마입니까? 10만원 곱하기 1 플러스 0.005의 11제곱입니다. 자, 여러분 역시 뭐가 됩니까? 등비수열이 됩니다. 등비수열 합공식을 써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항이 10만원이겠죠. 첫째 항 10만원, 공비가 1 플러스 0.005입니다. 그 다음에 기간은 n은 12입니다. 12. 자, 그래서 공식을 써보면은, 자, 1 플러스 0.005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10만원, 그 다음에 1 플러스 0.005의 12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모를 계산하면 0.005가 되고, 여기에 10만원 있고, 자, 곱하기, 자, 요게 문제죠. 1 플러스 0.005의 12제곱입니다. 자, 우리 1 플러스 0.005의 12제곱, 자, 얘를 우리는 약 1.065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1 빼면 0.065가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는 계산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 약분하고 계산해주면 약 130만원이 나옵니다. 130만원. 자, 글씨도 복잡하고 숫자도 많고 복잡하게 보이겠지만 몇 번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자, 책에 공식도 있지만은 공식을 외우면 제일 좋겠지만은 금방 까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예제 10번입니다. 예제 10번. 매년 얼마씩 적립을 한답니다. 매년 얼마씩 적립을 하는데 연이율 5%로 매년 초에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여, 자, 10년 후, 자, 이번에는 10년 후입니다. 후. 다른 문제하고 다릅니다. 10년 후에 원리합계가 100만원이 된다. 100만원이 되고 싶답니다. 그때 일정한 금액은 얼마냐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 자, 매년 초에 1년 초입니다. 1년 초. 여기서는 초입니다. 그 다음에 2년 초. 자, 3년 초. 여기서 자, 10년 초. 10년 후. 이렇게 잡아주겠습니다. 자, 일정한 금액 A1 넣었습니다. 일정한 금액 A1 넣고, 그 다음에 또 2년 초에 일정한 금액 A1 넣고, 자, 3년 초에 일정한 금액 A1 넣고, 자, 10년 초에 일정한 금액 A1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때 10년 후에 나오는 각각의 원리합계를 다 더한 것이 100만원이랍니다. 그때 얼마씩 넣어야 되느냐 이런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계산은 앞에 거하고 똑같습니다. 해봅니다. 자, 1년 초에 넣었던 A1은 1년이 지나면 원리합계 계산하면 연이율 5%. 그래서 계산하면 A 곱하기 1 플러스 0.05입니다. 자, 역시 복리입니다. 복리. 또 1년이 지나면 A 곱하기 1 플러스 0.05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오다가, 자, 9년 초가 되면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2년 초에 1, 3년 초에 2, 지수가 2, 10년 초면 지수가 얼마가 된다? 9입니다, 9.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10년 후까지 1년을 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넣었던 A1은 자 10년을 꽉 채웁니다. 10년을 꽉 채워서 A 곱하기 1 플러스 0.05의 10제곱이 나옵니다. 10제곱. 여러분 마지막이 이게 앞에 문제는 10년 초에서 끝이 났지만은 이 문제는 1년을 더 해서 10년 후에 되어야지만이 계약이 해지되고 원리합계,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계약입니다. 자, 2년 초로 가겠습니다. 2년 초에 A1. 자, 1년이 지나면 A 곱하기 1 플러스 0.0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쭉 오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A 곱하기 1 플러스 0.05의 9제곱이 됩니다. 자, 점점점. 자, 제일 마지막에 A1 넣었습니다. 앞에서는 계약이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A1 밖에 못 받았지만은 이 상품은 1년이 또 지나야 됩니다. 1년이 지나야지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원금에다가 이자가 붙습니다. A 곱하기 1 플러스 0.05입니다. 자, 그래서 원리합계 S는 자, 제일 먼저 A 곱하기 1 플러스 0.05 더하기 자, 두 번째 A 곱하기 1 플러스 0.05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자, A 곱하기 1 플러스 0.05의 10제곱 여기까지 합입니다. 자, 여러분 첫째 항이 A 곱하기 1 플러스 0.05고 공비가 1 플러스 0.05인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항의 개수는 여러분 보다시피 10개입니다. 10개. 자,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공식에 넣어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공비가 1 플러스 0.05 공비 R-1분의 첫째 항 A 곱하기 1 플러스 0.05 그 다음에 공비 1 플러스 0.05에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여러분 됩니다. 그럼 분모 계산하면 자 0.05 그 다음에 A 곱하기 1.05 그 다음에 1.05에 10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1이 됩니다. 자, 그때 1.05의 10제곱을 약 1.6으로 넣어버립니다. 그러면 0.05분의 A 곱하기 1.05 곱하기 자 1.05의 10제곱을 1.6으로 넣습니다. 그럼 1.6으로 두고 1을 빼버리면 0.6이 됩니다. 0.6. 자, 제일 먼저 0.05하고 계산합니다. 1.05 계산하면 5, 20, 5, 1은 5.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A 곱하기 21 곱하기 0.6이 나옵니다. 이것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100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100만원. 자, 양변을 나누어 계산하면 A가 79,000원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정기 적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좀 복잡하지만 이 그림을 그려서 여러 번 연습하다 보면 자기 것이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현재 가치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